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김용민, 한국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치하고 맨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신문,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네, 오늘 모든 신문이 일면에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 국회가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내용도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신문마다 상당히 다른 시각이 노출됐습니다. 우선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제목, 이것이 정치다. 여야가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한 다음 파업 철회를 합의한 것, 이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시각에는 거의 모든 신문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경향신문은 이것을 일면으로 뽑았습니다. 오늘의 조중동은 어떨까요? 제목을 소개해드리면은 조선일보 철도노조 불법 파업으로 나라 혼란 빠뜨리고 사실상 백기 이렇게 소제목을 달고 있고요. 중앙일보 철도 파업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 여론 악화에 동력을 잃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 철도노조 파업 철회 공공개혁 심실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철도노조가 졌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공공개혁이라면서 결국 공공개혁에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가 이긴 것이다. 승패 관점에서 주로 조중동은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파업하지 말라. 이런 파업은 해봐야 안 된다. 무조건 진다. 이런 것들을 못 받기 위한, 쐐기를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죠. 과연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겨레는 일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철도 민영화 방지. 그 숙제는 남았다. 국회의 소위 구성 합의는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면허를 기습 발급하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에 출구를 열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도 소비는 구성과 가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 법안과 파업 참가자 징계 철회 문제도 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제도적 그 보장, 결국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그런 여야의 합의가 이제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노조가 무조건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새롭게 부각된 것, 이것이 바로 노조의 큰 성과로 꼽힙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조 파업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한 사실을 새롭게 평가를 했는데요. 아주대 최이갑 교수는 단일 노동조합이 일으킨 파업에 의해 민영화 전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주된 동력이었다면 이번에는 파업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성과도 있지만은 정부와 보수 언론의 강경 드라이브가 이어지면서 파업 동력이 약해진 철도노조가 마지못해서 선택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논의기구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거부할 경우 이름뿐인 노사민정협의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도 정부는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입법부가 장기적인 철도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은 존중하나 삼권분리 취지에 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은 행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양보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한겨레 3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어제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인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혹시 이 민영화에 대한 그런 반성의 발언이었나 생각해봤더니 한겨레는 그게 아니라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네. 자,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류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철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여야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파업 철회를 결정한 뒤였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네. 인류 국가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인류 국가에서는 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이런 게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박 대통령 발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정권의 이익보다 예.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하고 예. 친박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예. 친박 좌장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가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입니다. 어제 합의 과정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준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여야의 철도 소비 합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김무성 의원 등이 주도한 독자 행동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란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이제 마이웨이를 하려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철도 파업뿐이 아니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어떤 저항에도 양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고 오늘 발언도 그런 취지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혀온 만큼 철도 소비를 통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놓고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부로서는 어떤 관용이나
타협안을 내놓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결국 어제 김무성 의원의 이 역할, 그 역할을 두고 찬사의 목소리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소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이런 정치권의 합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한겨레의 지적. 네. 이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를 봐도 네.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짜 조중동의 그 시각처럼 정부가 이긴 거라면 원칙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였더니 결국 철도노조가 무릎 꿇더라. 국민 여론이 악화돼서 무릎 꿇더라. 이렇다면 제목이 이렇게 안 뽑죠. 예. 철도 파업 상처만 남긴 22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제목을 뽑을 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깝게 잘 보이기 위해서 쓴 기사 같아요. 자, 공공의 자리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관련해 어떠한 협상과 대화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소위를 구성하자 야당이 진작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거부한다.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여야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부도 상당히 머쓱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부가 이긴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걸 이겼다, 졌다, 100기를 들었다, 투항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유치하죠. 네, 유치하죠. 네. 사실은 또 지난 주말에 10만 촛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10만 촛불이 있은 직후에 이런 소위가 구성됐단 말이죠. 자, 저는 사실 어제 국토부 또 코레이디 입장 발표를 하기로 한 그 계획을 취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얼마나 이번 그 합의에 불편해하는지를 저는 그렇게 해서 속내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또 검경이 철도노조 지도부 가만 안 둔다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다 보셨을 겁니다. 역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건 진짜 분기탱천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이걸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이걸 수렴해서 정치로 풀 문제인데요. 민주당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입니다. 자, 이 정치적 관권 부정선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 철도뿐만 아니라 수도, 가스, 의료, 항만, 공항 이 민영화 그 야욕을 아직 접지 않는 이상 촛불이 앞으로 꺼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이 또 하나의 동력이 돼서 더 크게 확산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중동이 오늘 노조가 졌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들의 바람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승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 이 기사가 주목됩니다. 8면에 있는 기사인데 지금 무소불위 공권력 이대로 괜찮나 그 네 번째 기획인데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우리의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회 결사를 함에 있어서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대한문 앞에서 서울광장에서 이 차벽을 두르지 않나. 이 시위란 게 무슨 말입니까? 시위를 한자 뜻으로 풀이해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위세를 드러낸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그 시위, 그걸 못하게 하려고 차벽을 두르잖아요. 차벽을 두르면 이건 지붕만 없다 뿐이지 실내 집회입니다. 예. 그거는 집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온갖 형태의 갖은 법을 들이대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이 상위법입니까?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입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내내 준법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은 도로교통법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근데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 이것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수준은 절대 인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인류 뭡니다. 예.
인류를 좋아하시는 건지 일베를 좋아하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인류로 가려면은 헌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문용린 교육감,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보수 세력에 투항을 해서 보수적 아젠다를 갖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왔던 인물인데, 자, 광노현 교육감 때 이제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이거를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두발 복장 다시 규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노현 교육감 때 제정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은 두발에 대해서 학교장이 규제할 수 없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2면 기사인데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제 또 수정할 모양이긴 한데 일선고등학교에서 과연 이 교학사 교과서를 얼마나 채택할 것인가, 이 관심 아닙니까?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선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고등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향 공방에 휩싸인 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일선 학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담을 느껴서겠습니까? 내용이 엉망인데 이걸 갖고 공부했다가 수능에서 엄청난 그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아닐까요? 예, 이미 그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은 수능 엉망이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일선고등학교에 채택이 거의 없다. 예상됐던 결과긴 하지만은, 자, 한겨레 11면을 보겠습니다.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이거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공약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중증 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는 정부 발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올해 이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지난 6월에 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 발표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중증질환자 가족들. 예, 진짜 올해 발표가 어려운 점 정도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된 건데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밝힌 말입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병 가족들 정말 지금 하루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또 미뤄지게 됐으니 이 얼마나 그 시름은 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가 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초연금 확대 등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 모두 호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마당에 3대 비급여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마저 뒤로 미룬다고 하니 이마저도 호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히 좀 불편한 방송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RTV 시민방송이 시민방송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 뉴스도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CBS 라디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프로그램에는 이건 여당은 물론 야당 인사들 중에서도 특히 현 정권에 대해서 아주 날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섭외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박창신 신부도 섭외가 됐었는데요. 자, 이들 방송에 대해서 유사보도라는 명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할 모양입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은 뉴스를 허가받은 채널만
뉴스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상파,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YTN이나 뉴스 Y 같은 채널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편이 있습니다. 또 국회방송 KTV, 방송대학 TV, 아리랑 TV 같은 이런 방송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TV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요, 이미 거기도 허가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방송들이 다 뉴스 보도를 허용 받았습니다. 종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동아일보 12면 기사는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서 쓴 기사로 보이는데요. 엄청나게 큰 오류가 있습니다.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가 이 방송법을 어기고 뉴스 보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CBS에는 이제 2개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CBS 라디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CBS TV입니다. CBS TV는 종교 채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시사 보도 뉴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적시된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또 김현정의 뉴스쇼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시사 보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잘못 든 거죠. 자, 근데 이런 예를 누가 들었느냐? 이 기자가 뭐 잘못 알고 쓴 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TV 프로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얘기한 거지요. 거기에 더해서 CBS에 대해서 현 정권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RTV에 지금 뉴스타파 또 고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못하게 하겠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뿐만 아니라 유사 보도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사, 정치. 예. 그래서 저는 TVN의 토론 프로그램도, 또 코미디 풍자 프로그램조차도 유사 보도다라면서 제재의 칼을 들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아니,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정치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 발상인가요? 단언컨대. 예. CB 여기서 이 기사에 거론된 이런 뉴스 프로그램들이 예. 채널 A의 유사 뉴스 프로그램들보다 예. 훨씬 유익합니다. 그렇죠. 도리어 채널 A나 TV조선 같은 방송들이 유사 보도에 사이비 보도에 가깝지. 이 CBS나 이런 여타 방송들 지금 특히 RTV 같은 경우 이 보도가 과연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따져보지도 않고 니들 왜 허가 받지 않고 방송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태도는 이건 아주 정말 자기네들이나 그 종편 허가 받을 때 냈던 편성 비율, 보도 편성 비율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한 가지 빼먹은 기사가 예. 방송사 가요대전은 중고생 귀가대전. 예. 이 기사가 좀 궁금했는데 시간 그렇습니까? 때문에 못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때문은 아니고 네.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게요. 예, 서울신문 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SBS 가요대전, 또 MBC 가요대제전, KBS 가요대상 연말이 되면은 이런 행사들 많이 합니다. 가요계에 말하자면은 시상식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체로 이 프로그램들이 프라임 뉴스 끝나고 나서 9시 뉴스, 8시 뉴스 끝나고 나서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네. 2시간, 3시간. 이 끝나다 보면은 밤 12시 이럽니다. 근데 거기 주로 오는 방청객들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 그런데 특히 여성 중고생들이 많은데 이거 끝나고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팀이 그 차 타고 갈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새벽 1시간 넘어가기 했습니다. 막차가 끊길 시간이죠. 그래서 이 아이돌 팬 상당수가 찜질방에 신세를 지고 첫차로 귀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 학부모들이 방송 시간대를 조정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의 워스트 방송 베스트 7. 7위. 비오는 날에는 소세지 빵이 잘 팔린다는 MBC 보도. 빵집에서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소시지빵과 피자빵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소시지빵 다 판매되었습니다. 추가 생산 부탁. 진열한 지 얼마 안 돼 빵 한 판이 금세 동납니다. 비가 오고 쌀쌀해진 날씨에 기름지고 따뜻한 빵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피자빵과 소시지빵이 15% 정도 더 팔렸습니다. 6위. 북한 김정은의 짙어진 눈썹. 역시 MBC 보도. 그런데 어제 김정은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짧아지고 색깔도 짙어진 눈썹인데요. 이미지 전문가들은 마음이 불안하면 눈썹 끝이 올라가는데 이를 감추려는 김정은 나름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5위. 아스팔트 위에 올려 구워진 베이컨. 이번에도 MBC 보도. 남부지방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은 울산의 한 도로. 베이컨을 아스팔트 위에 놓아봤더니 30분 만에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고기가 익을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남부지방에 연일 계속되면서 4위. 알통이 굵으면 보수. 또 MBC 보도. 미국과 덴마크의 연구팀이 소득이나 가정 환경이 다양한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등 3개국 1,500여 명에게 부의 재분배에 대한 평소 신념을 물었더니 알통이 굵은 남자들 다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유리한 이념을 선택한 반면 알통이 가는 남자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3위. 김재현 미니스커트 성희롱 발언. 이번엔 채널A 방송. 어우, 김재현 씨. 각마다 하나씩 저쪽 밑에가 미니스커트예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짧은 치마를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또 젊으시고 또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너무 미니스커트. 이 양반도 김재현 씨 남편도 이거 완전히 종북이거든요. 종북으로 징역 산 사람이에요.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종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 김재현. 2위. 이번에도 이봉규 씨 망발. 철도노조원의 삼보일배를 황소개구리에 비유. TV조선 방송. 삼보일배하는 건가? 황소개구리가요. 이거 개구리 모양으로 하셨네, 또 이분들. 아니, 포즈가 황소개구리 비슷해요. 누워있는 거니까. 포즈가 비슷한데 우리 국민들이 황소개구리를 이번에 뻔때를 보여줘야 돼. 그렇다면 1위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의 이 개입, 게릴라 개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규명을 하는 작업을. 5.18 광주사태는 지금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좌우의 논리도 아니고 뭐 보수 진보의 논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역시 TV조선의 북한군의 5.18 개입설. TV조선은 굴욕적인 사과 방송을 내보내고 임 씨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임 씨의 발언이 TV조선 프로그램에서 방영돼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가짜 방송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내년 4월 1일 진짜 뉴스 국민TV를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기생방송, 좀비TV로 전락한 그러나 돈과 조직이 막강한 기성 영상보도 매체들로부터 안전한 영상보도의 안전지대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기성 매체가 보유한 채널과 전파, 또 기성 매체가 돈으로 포장하고 있는 종일 편성, 국민TV는 쫓지 않겠습니다. 매일 생방송으로 TV뉴스를 전해드리는 시스템 구축이 1차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단장 노종면, 그가 이끄는 방송뉴스 개혁.
조합원에 가입해서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문의하세요.